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셨던 심으뜸이 식단을 안 하는 이유가 주제인데요. 저한테는 너무 단순했고 많은 분들한테는 좀 궁금함을 자극했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어제 1년 전에 찍었던 인바디 체성분 측정에 관한 제 영상을 다시 돌아봤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원하는 유지어터의 사이 기준점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었는데요. 제 몸의 기준으로 52kg대일 때 골격근량이 24에서 25kg, 체지방량이 7kg에서 8kg대, 그리고 체지방률은 13%에서 16%로 유동성이 좀 있다고 제가 가이드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다시 해가 바뀌고 올해 첫날부터 꾸준히 인바디를 측정한 결과 다 그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일단은 체중이 52.6kg였던 날에, 이게 언제지? 그저껜가 그래요. 24.6kg의 근육이 있었고요. 체지방량의 7.8kg,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14.8%.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에 속하죠. 제가 식단을 안 하는 이유는요, 식단을 왜 해야 하지? 라고 다시 역설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저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인바디상의 제 체성분을 제가 원하는 목표치와 기준치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제 경우에는 정말 촬영도 많고 스케줄도 빡빡하고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랑은 다른 패턴으로 이미 하루를 보내면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그냥 방법과 관리 그런 툴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툴을 공유해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식단을 한다 안 한다의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랑 고구마를 드시면서 주말에는 먹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65일 내내 나는 식단을 한다에 사로잡혀서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떡볶이랑 치킨이랑 과자랑 밀가루랑 고기를 막 한 달 내내 먹었어요. 근데 운동은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생각보다 잘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달에 체중도 늘고요, 근육도 늡니다. 반대로 저는 정말 깨끗하게 한 달 동안 샐러드 위주와 건강식으로만 한 달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을 생각해 볼게요. 저는 체중이 1kg에서 2kg가 감소되고요. 근육이 빠질 수도 있지만 체지방이 더 빠져서 체지방률 자체가 좀 손실이 돼요. 해서 저는 극단적으로 막 살찌는 음식만 먹지도 않고 살 빠지는 음식만 먹지도 않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먹든 간에 제 몸은 헷갈려하지 않아요. 많이 먹던 분들이 나 오늘부터 식단할 거야 해가지고 식단을 했더니 5일 만에 지쳤어요. 또는 3일 만에 지쳤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원래 루틴대로 안 먹던 깨끗하지 않은 떡볶이나 과자나 뷔페에 가서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은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내 몸의 패턴을 바꿨다가 갑자기 또 극단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내 몸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깨끗한 음식을 맨날 먹다가 간간히 내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주는 거는 내 몸에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없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몸도 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음식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최소 챙겨 먹어요. 야채랑 과일도 좋아합니다. 샤브샤브도 좋아하고요. 회도 좋아하고요. 그런 살찌지 않은 생식과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도 너무 잘 먹어요. 왜냐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나는 살 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게 아니야 예요. 일단 식단에서 너무 자유로워요. 그건 언니가 타고났죠? 아니요, 저는 타고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바빴거든요. 일단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촬영을 한 날 말고는 제 개인 운동을 한 달 동안 총 2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운동을 한 것보다 너무 많이 먹었더니 체지방률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물론 그거는 가짜 체지방률이에요. 해서 제가 그거를 너무 개의치 않아 하고 또 꾸준히 제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제 몸은 알아서 52kg에 근육량 24, 5kg에 체지방률 13에서 16kg로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평생 그 굴레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랑 샐러드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꿔바로우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때로는 폭식도 할 거고요. 때로는 과식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폭식이랑 과식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진 않아요. 그 먹을 때는 먹을 거에 집중해서 저는 먹고요. 만약에 제가 그 많이 먹고 나서 3일 뒤에 촬영이 있어요. 그럼 저는 3일 동안 건강 관리를 빡세게 합니다. 그 관리라는 거는 잠을 충분히 자고요. 운동과 순환에 힘쓰는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를 하고요. 식사를 굶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깨끗한 음식과 수분 섭취를 해줍니다. 제 정답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맨날 살찌는 음식만 먹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는 많이 먹는 척을 하고 뒤에서는 조금 먹지도 않아요.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에서도 자유롭고요. 식사에서도 자유로워요. 누가 으뜸아 우리 내일 만나가지고 떡볶이 먹을래? 좋아. 저는 뭐 먹자 그러면 다 오케이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 스케줄로 인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먹는 걸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이틀 뒤에 촬영이 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뭐 폭식을 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틀 뒤에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없어요. 하루만 깨끗하게 조절을 해도 저는 항상 조절해왔던 제 몸에 툴이 있기 때문에 제 몸이 알아서 거길로 돌아오거든요. 식사 조절이나 식단을 가장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과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으로가 지속돼요. 너무 안 먹는 게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로만 하는 식사가 막 한 달, 세 달 지속되고요. 극단적으로 한 번 내가 먹었다고 망연자실해서 다 내려놓고 문 잠그고 배달 음식만 한 달 내내 시켜 먹어요. 그런 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루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먹지 마세요. 혼자 먹는 그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트레스를 같이 나누면서 재밌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이랑 맛있는 걸 드시고요. 그때는 많이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혼자 문 잠그고 맨날 2인분, 3인분씩 먹는 게 습관이 되면은 내 위만 늘어나고 내 머리만 어려워져요. 내 몸도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때문에 혼자서 많이 먹느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방을 찍고요. 내가 3개월 동안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고 평생 살 게 아니라면요. 일주일 동안 식사를 관리를 하면서 한두 끼 정도는 자연스럽게 일반 식사를 해주시되 그 일반식이 너무너무 헤비하지 않게 내가 조금 먹는 날이랑 많이 먹는 날이랑 이 갭을 줄여보세요. 저는 하루에 일반식을 한 끼에서 두 끼를 하더라도 그 과식하는 패턴 자체가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올해부터 많이 먹어왔어요. 지금도 많이 먹고요. 숨어서 먹지 않고 신랑이랑 친구들이랑 저는 그 모임에서도 항상 1등으로 많이 먹어요. 하지만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남산도 가고요. 촬영을 앞두고는 공복 유산소라든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유산소 운동도 추가로 해줘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요.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한 달에 공복 유산소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틀에서 3일밖에 없어요. 30일 중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프로필 촬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초에 갑자기 1.5kg를 빼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3일 정도는 연달아서 공복 유산소를 30분에서 1시간을 해줘요. 시간을 내서. 그러면 다시 패턴이 돌아와요. 이런 식의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목표치를 위해서 공복 유산소를 해주면 내 몸은 더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심폐지구력이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복에 걷거나 뛰거나 산책하는 분들은 오케이예요. 하지만 내가 먹은 거를 태우기 위해서 맨날 공복 유산소를 하는 패턴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식단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식사를 조절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유지어터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좀 유연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고민이 있다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 또는 좀 가려웠던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면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경험담들은 제가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을 수도 있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술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요. 몸이 무거워요. 하지만 거기서 나는 이제부터 몸이 무거운 사람이야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나는 또 촬영도 해야 되고 레슨도 해야 되고 때문에 다시 관리를 해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번 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헬프 요청을 해주세요. 안녕!